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5cm 이상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보다도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5에서 10cm로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겠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5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했던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간 구간이 6차로로 확장돼 어제 개통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 흐름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에서 경북 영천까지 55km 구간이 새롭게 확장됐습니다. 차로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넓어졌고 곡선 구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통행 속도는 27km 빨라지고 운행 시간도 15분가량 단축됐습니다. 하루 통행하는 5만여 대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연간 46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량했던 선형, 또 그리고 포장, 이 구조물과 시설물들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50년 된 낡은 고속도로가 새로운 고속도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확장 개통으로 경주와 울산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물류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의 3이 사실 경주 구간입니다. 그동안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수송이라든가 산업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과 함께 분기점과 나들목, 휴게소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고쳐 사고 예방과 함께 편리성도 높아졌습니다. 또 기존의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 부산 간 최단 이동 경로가 완성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5년부터 경주 방패장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양의 폐기물 핵종을 잘못 분석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양이 무려 945드럼, 연구원이 3년여간 처리한 방패물의 36%에 달합니다. 결국 경주 방패장에 보낸 방패물 드럼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은 2,600드럼. 방패장에 넘기기 전에 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안에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이른바 방사성 핵종 분석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전체의 40%에 가까운 945드럼에서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종 분석이 잘못되면 작업자의 과다 피폭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에 들어있는 드럼에 관리 기간을 잘못 선정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했을까? 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원자력 안전협의회에 제출한 보고 문건을 보면
방패물 분석의 품질 보증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패물 관리부서와 분석부서의 소통 부족까지 더해 분석 시료값을 잃어버리거나 측정값 기재, 드럼 분류 등에서 오류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방패물 무단 폐기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원 측은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경주 방패장에 넘긴 드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의 기본인 핵종검사부터 심각한 오류를 드러낸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 분석 실태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포스코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조 가운데 한국노총이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낸 한국노총 대표노조 이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 노조가 사실상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문을 살펴본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 초 이딴 산재 사고로 인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포스코에서 최근 들어 상식 이하의 산재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산재 실태는 부끄러운 삼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포스코 직원 A씨가 기계의 가슴 부위가 끼이는 협착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생산 라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코커스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직원이 손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산재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한 겁니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 생산량 확보 요구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급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선 지난달에도 협착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이 신체 일부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업 안전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 가스 누출 사고 등으로 5명이 숨지고 협착 절단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라며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 초 신년사는 적어도 포스코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포스코는 부끄러운 최악의 산재 사고 속에서 올해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예산심사와 맞물려 업무가 과중하기는 했지만 질문자는 2명에 그쳤고 내용도 재탕 3탕이어서 조금 맥 빠진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시정질문 메뉴에 올랐습니다. 박경렬 의원은 상도동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 초과 원인이 하수 재이용 사업자 때문인지 아니면 하수 관로가 확충되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고농도의 하수 때문인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포항시가 예산으로 시설 증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2020년 바로 2년 후입니다. 총질소 유입량이 9,500톤으로 증가되려면 하수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는 지금의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대다수 도시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로 불가피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2012년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 훨씬 이전인 2004년과 2007년에 설계된 시설로서 현재 시설로는 처리 기준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7,801억 원을 투입하고도
분양률은 8%에 불과한 블루벨리 산단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우리 포항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포항시는 분양가 인하와 최소 필지 분양 면적 세분화, 산단 일부를 임대공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의 투자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소재 산업과 신성장 산업 추진을 위한 블루벨리 산업 용지 매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편 8대 포항시 의회는 시장이 시정 질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첫 시정 질문을 보이콧했으면서도 정작 이번 시정 질문에는 2명만이 나서 겨우 체면 치레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타고 가다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길가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남의 차를 몰고 가다 인근 지역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선거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불기소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바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임종식 교육감을 기소해야 합니다. 재정 신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자 사건도 재정 신청했습니다. 재정 신청으로 임종식 교육감 등 3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정지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 제공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서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 제기가 없었던 관계로 재정 신청을 했고요. 경북 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자 상위기관인 대구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항고가 거부되면 재정 신청을 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사범 수사에선 기소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유무죄를 가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재정 신청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청사 이전 부지를 천북면 신당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로부터 예정 부지 7개 안을 통보받은 경주경찰서는 TF팀을 구성해 유관단체와 경찰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이같이 결정하고 경주시에 행정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받은 경주경찰서 청사는 당초 경주시 서학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경북도가 농지 잠식 우려를 이유로 불허해 무산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유용 같은 운영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해봤더니 불과 2달 만에 80여 건의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 백태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경북도 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바로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자기 농지를 법인 돈을 들여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을 법인 돈으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상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역시 대표가 자기 땅을 법인 돈 1억여 원으로 사고 근로장애인을 위해 써야 할 수익금 2억여 원으로 또 다른 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4개를 운영 중인 영주 모 법인은 가족 경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가족과 친인척을 시설장으로 앉히고 시설 예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냈습니다. 경주의 한 자활센터는 원장 자신의 호봉을 부풀려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겨가고 시설 수익금으로 쿠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의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만 해 영수증이 없습니다. 5년간 5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부가가치세만 5천만 원 넘게 누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시설을 관련한 담당 부서별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법인 전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달간 8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위법 부당행위 85건이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환수, 과태료 등 금액 처분만 5억여 원, 법인 이사 교체와 세무조사 각 1건 등 107건의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운전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내년도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87억 원으로 편성했고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 등 부서별로 나눠 시행하던 사업을 기업 지원 부서에서 통합 추진합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율을 올해 2%에서 내년 3%로 인상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맞춤형 기업 교육 등도 확대 시행합니다. 요즘 유치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아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유치원 비리를 고발하고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구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관례를 막자는 겁니다.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목적 외로 그 교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이든 이사장이든 다 감옥 가요. 유치원도 해당 제도로 해놨습니다. 유치원 3법은 2달 전 발의했지만 유치원 비리가 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아직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막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자는 유치원 단체의 주장에 비리를 막은 뒤 차차 풀어가자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대출을 내가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유치원 지었는데 유치원 지원하면서 계속 돈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같이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나설 거예요. 상임위원회 지원해 주셔서.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버틴다면 상임위 소속 의원 60%의 동의로 처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1년 가까이 걸려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누키봉사대가 경주시가 주관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누키봉사대는 집수리와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독거노인 목욕봉사, 재능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문화재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울진경찰서가 외곽인 울진읍 고성리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군은 울진교육청으로부터 고성리 일원 5만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현재 울진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최근 국공유재산 교환 매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좁은 데다 주변 교통체증이 심해 직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 여행사 대표 50여 명을 초청해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지역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여행사 대표들은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와 경주 주상절리, 울진 불영사, 영덕 대게거리 등을 둘러보고 영호남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호남권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이 자랑하는 겨울 특산물 과메기가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1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뽑혔습니다. 과메기는 피부 미용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DHA가 풍부해 뇌기능 저하를 막아주고 체력을 보충하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메기는 12월 한 달간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과 온라인 수협 쇼핑몰에서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싸게 판매합니다. 포항해경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에는 일반 선박은 물론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 레저기구 음주운항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5톤 이하 선박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보다도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5에서 10cm로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겠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5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